팔레스타인 평화연대 활동가 경략주인입니다. 여기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표시는 없죠. 세계 어느 지도에도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이라고만 써 있죠. 근데 제가 왜 별명을 쓰면서까지 이스라엘을 통해서 팔레스타인을 들어가느냐 이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팔레스타인으로 바로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을 굳이 가서 신문을 당하냐고. 근데 이스라엘을 통하지 않고 지금 팔레스타인에 들어가는 방법은 아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경을 이스라엘이 통제하기 때문이죠. 왜 통제를 할까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군사 점령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도에서 지금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이 없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곳은 웨스트뱅크라고 써있는 지역과 동예루살렘 그리고 이 가자 지구예요. 참고로 저희는 가자 지구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2007년에 이스라엘이 점령 당국이 완전 봉쇄를 했고 그 다음에 거의 그 출입이 거의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팔레스타인이라는 국가를 점령하고 있는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은 국가가 아닙니다. 근데 아마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한 나라 리스트 같은 걸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국가가 되기 위한, 독립국가로 가기 위한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인 거지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국가가 성립하려면 초등학교 때 배우잖아요. 영토, 국민, 주권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국민이 될 사람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옛날부터 살아왔으니까 있는데 그리고 영토는 이따가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아까 말한 군사점령뿐만이 아니고 계속 강탈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권은 아예 없어요. 저희가 그 일제강점기를 겪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점령제 주권이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미래의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요구한 게 아니고 국제사회에서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해서 그 서한지구와 가자지구에 독립국가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팔레스타인의 주장을 했고, 이게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국가 해법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원래 팔레스타인이었던 땅에 대부분을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포기하고, 줄어든 땅 위에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 두 개 독립된 국가가 같이 있어야 된다. 이런 그 주장을 국제사회에서 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받았어요.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장래 그 독립국가라고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동예루살렘 얘기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미래 팔레스타인이 수도로 삼으라고 하는 동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1980년에 불법으로 영토 병합을 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예루살렘을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고 한국 사람들도 많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땅인 줄 알고 있죠. 근데 하지만 국제사회는 이거를 아무도 승인하지 않습니다. 최근 몇 년간 미국에서 트럼프 정권 이후에 이걸 좀 인정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도 국제사회 공식 입장은 동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팔레스타인이고 이스라엘의 불법 영토 병합된 땅이라는 것인데요. 근데 동예루살렘에서 제일 첨예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이 아라크사 사원이 있는 하람 아샤리프라는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가 이스라엘 우익들은 원래 유대교 신전이 있던 자리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것이 돼야 된다고 막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여기가 사실은 되게 뇌관인 지역이에요. 이미 2000년도에 이스라엘 정치가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도발하려고 여기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이후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5년 넘게 민중봉기를 이어갔어요. 그때 뭐 이스라엘 정령군한테 살해당한 사람이 5천 명 넘고요. 근데 이게 단지 그냥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이라면은 자기가 기독교도이거나 무신론자여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되게 그 상징적인 공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정치가가 여기에 간다? 일부러 팔레스타인 사람들 도발하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불법 정착민들 나중에 조금 더 얘기를 할 텐데 그 사람들이 여기에 간다? 도발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가 더 잘 알기 때문에 원래는 경찰이나 법원이 예배 행위하는 거를 금지했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유대인이 여기서 예배를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되게 극우 사회가 됐다는 걸 들어보셨을 텐데 극우 정권이 잡았듯이 사회가 극우화되면서 작년에 무슨 지방법원에서 아니 나 유대인이 여기서 유대교 신자도 기도를 해도 된다 이런 판결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거는 정말 사회가 극우화된 결과인 겁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지금 이 불법 정착민들이 이스라엘 점령군의 호의를 받으면서 이 안에 뭐 투어를 하러 와요. 그러다가 2021년에 알-아크사를 이스라엘 군대랑 경찰이 침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팔레스타인 사회에서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이게 그 당시에 그 안의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게 상원 안에 있는 거고 이스라엘 군대가 이 상원 안으로 쳐들어와요. 근데 이 전에는 이게 전례가 없어요. 그 전에 아무리 점령군이 아무리 잔인해도 상원 안을 침탈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기도 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도 엄청 난리가 났었어요. 엄청나게 규탄을 하고. 그 뒤로 아라크사 사원에 이스라엘 경찰이 막 들어가서 그 신도들 막 납치하고 총 쏘고 실탄 발사하고 저런 뭐 성광탄 같은 거 발사하고 이런 거는 너무 체류탄 발사하고 이런 게 너무 그냥 노멀이 됐어요. 거의 뭐 뉴노멀에 해당할 정도로 이때까지는 전 세계에서 엄청 규탄했지만 지금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됐어요. 그래서 아무도 규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말로는 규탄하는데 아무도 제지를 안 하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더 멈출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뭐 맨날 뉴스에 나오는 모습들이 항상 이렇게 뭐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공격하는 영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슬람 사원만 이렇게 공격했던 건 아니고 작년에 카톨릭 성당에서 운영하는 병원도 군대가 습격을 했어요. 그래서 바티칸에서 되게 문제 제기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제가 이 얘기를 드린 게 이 2001년도에 예루살렘에서 그 세틀러들 아까 말한 그 이스라엘 불법 정착민들이 어떤 식으로 도발을 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너무너무 무서운데 뭐 아랍인들에게 죽음을 이런 거를 외치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다녀요. 너희의 집은 불타오르리라 두 번째 나크바가 임박했다 이거를 막 노래를 하면서 돌아다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라크사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해요. 아직까지는 못 들어왔는데 언제 들어가게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때 모든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로 분노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사회에서 다시 엄청 급부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시위대를 살인적으로 공격하는 걸 멈추지 않으면 로켓을 발사하겠다 이렇게 최후 통첩을 몇 차례 보냈는데 이스라엘이 당연히 멈추지 않았고 아랑곳하지 않으니까 최후 통첩 이후에 하마스가 로켓을 발사했어요. 그때 모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이 팔레스타인의 식민 지배가 집약된 현장이다 하면서 모두 여기에 집중하고 모두 분노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막아야 된다고 막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하마스가 단순히 가자지구의 일만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전체 대의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다. 이런 게 생기면서 다시 하마스가 부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다시라고 말한 게 하마스가 원래는 입지를 잃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스라엘만 아니었으면 정치적으로 실격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자세한 얘기는 뒤에 다시 할게요. 이스라엘이 아랍 사원을 침입했던 장면이고요. 지금 문제의 시작과 기원이 하마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으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소위 말하는 분쟁이 1987년에 시작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마스가 1987년에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군사 점령한 건 그보다 20년 앞선 1967년부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원주민을 인종 청소하면서 들어선 거는 또 그것보다 거의 20년 앞선 1948년입니다. 그러니까 하마스 창립하기 거의 40년 전부터 최소한 40년 전부터 시작된 일인데 그럼 그 전에 일은 뭐냐? 그러니까 하마스가 문제의 시작과 기원일 수 없다는 거죠. 너무 당연하게도 우리가 역사를 본다면 말이죠. 그리고 또 이에 앞서서 사실은 1948년에서 시작된 문제가 아니고 19세기 말에 유럽에서 그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만을 위한 국가를 세우겠다는 시온주의자들이 건너오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최소 100년 된 일인 거죠. 역사를 아주 조금만 얘기를 드릴게요. 이 시온주의라는 거는 원주민을 전부 제거하려는 식민지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팔레스타인 땅이 원래는 오스만 제국의 일부였어요. 오스만 제국 그 중동 터키 지역 엄청 넓은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고 여기는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리는 이 지역은 94% 이상이 아랍인들이었고 토착 유대인들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근데 19세기 말에 이 사람들을 몰아내고 유대 국가를 세우겠다는 시온주의자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이주민이면 당연히 아무 문제가 없겠죠. 이 원주민을 인종청소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처음부터 식민지 프로젝트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우리가 낯선 얘기는 아니죠. 뭐 미국, 호주, 뉴질랜드 뭐 다 그랬으니까요. 근데 팔레스타인에 그래서 유대인만의 정착촌 영어로 세틀먼트라고 하는데 이 정착촌을 지어서 식민지를 건설하는 운동을 우리가 정착민 식민주의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이 정착민들이 식민지를 만들어 오는 운동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인종청소하러 온 줄 모르고 현지인들이 되게 환영을 했대요. 근데 나중에 당연히 의도를 알고 나서는 적대적이 되겠죠. 그럼 이 적대적인 사람들한테 자신들을 지키겠다고 유대인들이 민병대를 창설을 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스스로 무장을 하는데 그 무장한 유대인 집단이 지금까지 이 100년 넘게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 전통이. 무장 유대인 민병대의 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47년까지는 이 땅 전체가 그냥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렸어요. 우리가 아는 팔레스타인이 아니죠. 아까 지도에서 봤던 이스라엘이라고만 써있던 곳인데. 근데 여기를 지금 팔레스타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는 이 세 번째거나 네 번째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공식적으로는 이 세 번째가 공식적으로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를 때 칭해지는 곳들입니다. 근데 옛날에 원래 팔레스타인이었던 지역은 지금 팔레스타인이랑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 역사적을 붙여서 역사적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해요. 근데 이때는 당연히 팔레스타인만 있고 이스라엘이 없었습니다. 근데 뭐 당연하죠. 이스라엘은 1948년에 건국이 됐으니까. 아까 오스만이 원래 지배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오스만이 1917년에 영국의 전쟁에 패해서 이 땅이 영국 군대의 수중에 들어가요. 그래서 영국이 점령군이 위임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팔레스타인 문제에서 영국의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그때 영국도 식민지를 확장하는 그런 제국주의 국가였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겠다는 것도 식민지 프로젝트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현지 주민들이 아니고 유대인들한테 되게 감정적으로 엄청 동조를 해요. 지금까지도 그런데. 그래서 그때 그 관리들도 정치가들도 유대인한테 훨씬 더 공감을 했고 이 사람들이 뭐 심지어 오스만에게 이긴 1917년에 뭐 벨푸어라는 뭐 정치가가 있어서 자기가 유대인들한테 이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 국가를 세우게 해주겠다 하고 약속을 해요. 근데 그거를 이스라엘은 자기네 정당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여태까지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영국 점령 당국이 이스라엘한테 압도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놓은 다음에 자기네가 국력이 약해지니까 이 문제를 유엔으로 이관을 시킵니다. 그래서 1947년에 유엔이 담당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유엔에서 뭐 결의안 제 181호를 통해서 역사적인 팔레스타인 땅을 이스라엘이란 국가랑 팔레스타인이란 국가, 지금 하얀 이스라엘과 검은 팔레스타인으로 두 개의 국가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근데 1946년까지 유대인이 소유한 땅이 팔레스타인 전체의 6%였어요. 근데 56%의 땅을 유대 국가에 줬어요. 나머지 땅을 팔레스타인 국가에 준 거거든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당연히 거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 안을 뭐 도저히 왜냐면 이 이스라엘이라고 생기는 나라 안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다 추방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는데 지금까지도 그때 유엔의 분할안을 이스라엘은 받아서 독립국가를 성공적으로 건설했는데 너네가 이걸 안 받아서 국가가 안 된 거다 이렇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비난하는데 아직까지도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유엔이 이렇게 나누게 된 이유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유엔이 창설되고 나서 처음으로 다룬 심각한 지역 분쟁이었대요. 그리고 그때 뭐 유엔의 가장 큰 주 대립하는 세력 미국과 소련이 이 문제에서만큼은 여기 두 개 국가가 있어야 된다 일치를 해가지고 두 개 국가를 만들게 됐는데 여기에 그러면 뭐 현지 사람들 뭐 조사를 하러 이렇게 와요. 그 조사를 하러 온 위원들이 중동에 대해서 아무 경험도 없고 팔레스타인 상황도 전혀 몰랐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분할안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나는 게 몇 년 전에 트럼프가 이 땅을 전부 그 이스라엘이랑 뭐 팔레스타인이랑 뭐 평화롭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팔레스타인에 굉장히 작은 영토를 배정을 하면서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미래 이렇게 돼야 된다 뭐 이런 이상한 트럼프의 청사진이 나왔었는데 그 청사진을 만든 게 그 사위 쿠슈너였죠. 근데 그 쿠슈너가 중동 문제에 대해서 아무 전문성이 없다고 막 비판을 받으니까 나 중동에 대한 책 25권이나 읽었다. 전문가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 정도 수준의 사람들이 가서 이거를 나눈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학자가 말하기를 이 위원들이 팔레스타인에서 목격한 현실보다 유럽의 홀로코스트 유대인의 생존자 수용소를 방문한 우울한 경험에서 더 큰 인상을 받았던 것 같대요. 근데 유럽의 비극은 이미 일어난 일이었고 팔레스타인에서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무튼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만장일치로 반대했지만 이 결의안의 근거에서 이스라엘이 원주민을 조직적으로 추방할 수 있는 구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결의안이 통과된 12일 이후부터 조직적인 추방이 시작이 됩니다. 그게 바로 나크바인데요. 아랍어로 대재앙이라고 부르는
팔레스타인 원주민 인종 청소입니다. 1948년 이스라엘은 건국을 전후해서 530개 원주민 마을을 파괴하고 1,500명의 원주민을 학살하고 최소 75만 명, 인구 절반 이상을 강제 추방했고, 그리고 학살을 자행하는데 기록된 것만 70건이에요. 이 그림은 팔레스타인에 원래 있었던 마을들을 이렇게 그 지도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제가 그 학살이 70건이 넘는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례만 보면 산투라라는 그 부자 마을이 있었는데 거기서 13세에서 30세 사이 남자 200명을 유대 군대가 한 번에 학살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스라엘은 계속 부정을 해요. 근데 이 작전에 참가했던 이스라엘 시온주의자들이 나중에 인터뷰를 해서 이스라엘에서 만든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부자 마을이 유럽 사람들처럼 살았다. 여자들이 옷을 잘 차려입었다. 우리 군인 중에 하나가 16살 소녀를 강간했다. 그래서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딴 사람이 자기가 처음에 여기 가서 자기는 너무 살인마여서 지금 너무 트라우마라고 그래서 얘기하고 싶지가 않다고. 근데 뭐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데 그때는 사람들을 그냥 다 죽였다. 근데 제가 학교에 갔는데 애들이 자기 살려달라고 항복을 하면서 손을 든다. 걔네들을 내가 다음에 보잖아. 그럼 걔네를 다 죽였어. 뭐 이런 거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영상을 그 클립을 나중에 제가 자료를 공유하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금 세대는 나크바를 전혀 모른대요. 이스라엘 정부가 되게 조직적으로 나크바 관련된 그 군대들이 자기네가 자행했던 학살 기록이나 그 마을 파괴 기록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이스라엘 역사학자들도 접근하지 못하게 막 법을 만들고 그리고 실제로 그 기록들을 막 파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국민들한테 교육을 할 때는 자기네가 이렇게 원주민 인종 청소하고 들어선 국가다라고 교육을 하지 않죠.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이거를 들으면 오히려 이게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교육시키려고 이스라엘 활동가들이랑 팔레스타인 활동가들이 아까 말씀드린 이 지도 앱을 만들었어요. 아이 리턴이라는 앱이니까 한번 나중에 다운받아 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1948년에 유엔에서 할당한 거는 52%, 54%였나? 56%였지만 실제로는 78%의 땅을 차지하면서 이 건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곳에 있던, 원래 살던 원주민의 90%가 난민이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유엔이 이 사람들한테 별이 한 일부 사라는 게 나와서 돌아가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에 근거해서 아직까지도 난민들이 자기가 돌아갈 권리가 있다라고 믿고 있는데 당연히 아무도 유엔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죠. 고향 땅을 밟을 권리는 계속 여전히 지금도 계속 75년 넘게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엔이 할당한 땅은 이랬는데 이스라엘이 점령 결과 78%를 먹고 나머지 22%가 지금 팔레스타인이라고 인정된 다음에 이제 국제사회는 이거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 번째. 국제사회는 이 22% 줄어든 팔레스타인만이 이제 팔레스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시온주의 식민지 건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그래 이렇게 들어선 이스라엘이 한 일이 뭔가 끔찍한 일 중에 하나가 아랍 마을 이름을 히브리어 이름으로 변경한 거예요. 근데 그 이름들이 사실은 되게 비슷해요. 히브리어가 아랍어에서 차용한 것도 되게 많대요. 그리고 이게 그 역사적인 땅이니까 이 땅의 이름을 바꿀 때 지금은 그때 당시에 바로 바꾼 땅을 예로 든 건데 지금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마을 이름을 다 이렇게 히브리어로 바꾸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나사렛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알고 있는 뭐 예수님이 뭐 있었던 그런 곳인데 이스라엘에서 만약에 나사렛이라고 하잖아요. 그 나사렛 안에 지금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인종 청소를 했지만 인종 청소 실패한 사람들 중에 하나인 거죠. 그 옆에 나사렛이란 마을을 또 새로 지어요. 뉴 나사렛이라고. 그럼 이스라엘에서 나사렛이라고 하면 거기를 말해요. 뭐 그런 이상한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름을 이렇게 바꾼 이유가 벤구리온 총리가 초대 총리가 정직하게 말을 해요. 나중에 이 원주민들이 마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 어떡하냐. 이 마을은 그 마을과 다르다. 그래서 이게 조직적으로 지금까지 국가 계획으로 계속 시행되고 있는 이름 바꾸는 게 계속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난민들을 지원하는 유엔에서 또 기관을 만들어요. 팔레스타인 난민만 지원하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운루아라고. 근데 난민 문제에 대해서 뭐 해결하는 문제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 난민들이 서안지구, 가자지구, 지금 남은 팔레스타인에도 동예루살렘까지 여기에도 있지만 그 주변 국가들로 많이 쫓겨났거든요.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에 있는데 거기 세워진 난민촌이 지금 새로운 빈민가라고 불립니다. 이 새로운 그 주변 국가들에서 사는 난민들은 빈민이나 다름없이 살고 있고, 그리고 참고로 가자지구 주민의 70%가 난민입니다. 1948년 전쟁, 그 이스라엘이 벌인 전쟁으로 들어서 생긴 난민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20년 뒤, 1967년에 이제 남은 22%의 땅, 서안지구, 동예루살렘, 가자지구까지 이스라엘이 군사 점령을 하게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땅의 공식 명칭이,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부르는 공식 명칭이 점령당한 팔레스타인이에요. 아키파이드 팔레스타인 테리토리에서 영어로 뭐 OPT라고 나오는 것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사실은 팔레스타인만 점령한 건 아니에요. 그때 시리아의 골란고원도 점령을 했고요.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도 점령을 했습니다. 근데 이집트 시나이 반도는 나중에 이집트랑 뭐 평화협정 맺으면서 돌려줬어요. 근데 시리아의 골란고원은 장의 땅이라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1980년에 불법 영토 병합했고요. 시리아 골란고원은 81년에 불법 병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시리아 민중들도 여기 맞서 싸우고 있어요. 군사 점령, 1967년에 한 군사 점령이란 어떤 것일까? 아주 너무 많은데 그냥 아주 조금만 말씀드리면 이 군사 점령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비무장 시위대한테 실탄과 체류가스를 발포합니다. 이거는 가자지구에서 했던 되게 대표적인 대규모 비무장 시위대들의 그 행진이었는데요. 인구의 70%가 난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난민들이 국경으로 행진을 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실탄으로 쏘는 게 이스라엘 군대 방침이었습니다. 근데 뭐 물론 자기네 방침은 다리를 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맞은 사람들이 뭐 압도적으로 많고요. 다리에 실탄을 맞은 사람들이. 근데 그 과정에서 사람을 그냥 죽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구급대원이 22살 뭐 라지르라는 어떤, 근데 그분이 구급대원으로서 그 옷을 다 입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조준 사격을 당해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전에 이스라엘이 침공한 것 때문에 다리를 잃은 분들이 많고요. 축구 선수도 다리를 잃고, 마라톤 선수도 다리를 잃고, 뭐 그런 얘기들이 한도 끝도 없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은 비무장 시위대한테 실탄을 발사한다는 거죠. 그리고 시위를 살인 진압을 하고 그런 이스라엘 군한테 돌을 던졌다는 이유로 팔레스타인 어린이 청소년 할 거 없이 다 군사법정에 세웁니다. 그리고 이 군사법정에선 청소년들은 100% 가까이 유죄 판결을 받아요. 자기가 이해하지도 못하는 히브리어로 된 자백서에 사인을 해야 돼요. 변호사도 없고 부모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 가까이 유죄가 되는 거죠. 이 돌 던지는 아이들이 테러범이라고 한밤중에, 낮에도 안 와요. 밤에 체포하러 와요. 한밤중에 그 집을 다 뒤집어 놓고 그 어린이들을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고 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아이드 타미미 이분은 왜 군사법정에 섰느냐. 사촌 동생이 그때 그 이스라엘 군한테 맞고 그 머리가 함몰됐었어요. 그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이스라엘 군인을 뺨을 한 대 때렸거든요. 그것 때문에 테러리스트라고 이스라엘 사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 영상을 보고. 그 영상은 그 타미미의 엄마가 찍은 거였는데 그 영상 때문에 난리가 나서 결국 그 실형을 살고 나왔습니다. 고3 때. 그래서 그분이 했던 얘기가, 이게 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애들을 시위에 내보내냐, 막 이런 비난이 또 엄청 많아요. 최소 아동은 보호를 해야 되잖냐 이러는데 누가 시켜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시위에 나가는 건 우리 중 누군가가 살해당할까 두려워하고 있는 동안 불법 유대인 정착민들이 우리 땅에서 수영하고 앉아 있고 노는 걸 매일 보기 때문이다. 여기 보이는 게 유대인 정착민이거든요. 저도 이 마을에 가서 만나서 찍었던 사진인데, 이게 여기 너무 가깝고 이 유대인들이 뭐 하고 노는지 다 보여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마을은 매주 이스라엘 군의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시키지 않는데 아동 청소년들이 나가는 거죠. 그 한 명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이스라엘 군인이 동원이 되고요. 이건 우리 포럼 홍보에 사용됐던 사진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테러범이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어린이 청소년들이 맨몸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니에요. 이건 2000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2000년에 뭐 되게 유명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서한지구에서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 장벽을 쌓고 있다. 이게 뭐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불법이다 이런 얘기를 이미 2004년에 했는데 아무도 이걸 제지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다 완성했어요. 서한지구는 이런 장벽으로 다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벽을 무슨 아까 보여드린 그 지도에서 그 22%의 땅 위에 이렇게 세운 게 아니에요. 그 안쪽으로 세워요. 그래서 영토를 그만큼 또 불법 병합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 유대인 식민촌이 그 식민지화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보여주는 겁니다. 이 82년에는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 점이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많아졌죠. 그리고 군사 점령이 어떤 것이냐 얘기할 때 이거 너무 가슴이 아픈데 군사 점령은 명백히 비무장 상태인 자폐인을 그냥 평소에 가던 길로 요리학교에 가고 있던 자폐인을 백주 대낮에 살해하고 그 살해한 경찰이 무죄 판결을 선고받는 게 군사 점령입니다. 그리고 이분을 살해한 경찰만 무죄 판결 받은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무죄 판결 받아요. 모든 사람이 팔레스타인 사람을 죽이면 그러니까 경찰이든 뭐 어디 보안 요원이든 팔레스타인 사람이라는 것 자체로 이 사람이 테러범일 수 있기 때문에 과하게 반응했어도 정당했다 이렇게 판결이 나와. 그리고 또 그 팔레스타인에서 되게 핵심적인 문제가 제가 그 말씀드린 그 서한지구랑 동예루살렘 안에 유대인 세틀러들 그 초기 운동부터 그 초기 일관하게 여기 인종청소를 하고 모두 유대인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서한지구에서 그 점령 그 불법 정착촌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헤브론의 사례를 떠났는데 그 헤브론이 제일 첨예한 곳이에요. 헤브론은 아까 그 아헤드 타림이 사진 보여줬을 때 건너편에 정착촌이 다 보인다 그랬잖아요. 헤브론은 그 정도가 아니고 그냥 팔레스타인 사람들 사는 한가운데 와서 마을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처음에 뭐 30명 정도가 살겠다고 왔어. 이 무서운 그 무장한 정착민들이.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당연히 굉장히 적대적이겠죠. 이 사람들을 보호해야 하겠다고 군대가 300명이 온다. 아니다. 300명이 왔었고 군대가 3,000명이 왔었어. 근데 이제는 주민이 아니고 그 세틀러들의 숫자가 엄청 늘어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향해서 벌이는 범죄 행각이 그 상식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지금 며칠 전에도 그 영상을 제가 그 트위터에서 저희가 공유를 했었는데 그냥 길에서 그냥 막 쏴요. 막 쏴가지고 지금 최근에 4명이 한 군데에서만 4명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이 사람 그리고 뭐 어떤 가족의 집을 불태워가지고 일가족이 뭐 참살 당하고 뭐 이슬람 사원 이런 거 뭐 불태우고 올리브가 불태우고 이 뉴스가 맨날 나와요. 등교하는 애기들 공격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정말. 그래서 저희가 활동을 하러 가면 이스라엘 군을 어떻게 대해야 되냐 이런 매뉴얼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걔네는 나름대로 어쨌든 뭐 규율이 있는 거겠죠. 근데 이 세틀러들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뉴얼이 없어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폭력적이고 어떻게 굴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측 불가한 존재인 거죠. 그 이스라엘 내에서도 그래서 사실은 이 세틀러들에 대한 여론이 옛날부터 엄청 안 좋았어요. 옛날에는 이 사람들 그냥 다 또라이들이다 이런 이미지였는데 지금은 자기네가 또라이라고 얘기하고 엄청 무시했던 이 사람들이 정치 세력화해서 이 구구가 지금 정권을 완전 장악했죠. 그래서 막 예전에는 이 세틀러 출신 국회의원이 있으면 자기네가 말도 안 섞고 막 심지어 이랬었어요. 그래서 유엔에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의 군사 점령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나오는가 이런 통계를 계속 내고 있는데 민간인 통계, 뭐 전투원 통계 당연히 따로 내겠죠. 근데 그 중에 이스라엘 민간인 통계에는 보이시나요? 세틀러 통계를 따로 내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틀러가 그냥 일반인이라고 유엔조차도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불법 정착촌과 이 불법 정착촌은 제4차 제네바 협약을 위반하는 전쟁 범죄예요. 그러니까 점령국이 피점령지에서 아무거나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법적으로 규제가 있는데 특히 자국 주민을 피점령지로 이주시켜서 마을을 만들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게 그냥 국가 정책이고 이 국가 정책을 전 세계에서 지지하는 나라는 없어요. 심지어 미국조차도 규탄은 해요. 최근에도 올해에도 정책 좀 그만 좀 지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세틀러 중심 사회가 되면서 그전에도 계속 지었지만 지금은 속도가 한층 더 높아졌죠. 그리고 폭력도 당연히 폭력의 수위도 엄청 높아졌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군사점령이 어떤 것이냐. 이건 크리스마스 이브에 기독교들의 마을인 예루살렘에서 팔레스타인 사람의 집을 불법으로 이렇게 부수는 일이 이게 너무 비일비재해서 사실은 저희가 지금 이 팔레스타인의 집을 부수는데 한국의 HD 현대의 장비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느냐 조사한 보고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 발표하는 게 목표고요. 그러니까 이런 점령에 공모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작년에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가 이스라엘 점령군이 알자지라 기자 쉬린 아부 아클레를 살인했던 거였어요. 근데 이분이 중동 지역에서 거의 제일 유명한 그 캐스터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소녀들은 이분을 보면서 뭐 자기 롤모델로 삼고 살아간다고 할 정도로 되게 그냥 누구나 팔레스타인 사람이면 중동 사람이면 누구나 아랍어 사용자는 누구나 아는 사람이었는데 이분을 이스라엘 군대가 살해를 한 다음에 사실 그 살해하는 영상이 이미 다 있거든요. 그런데도 팔레스타인 테러범이 죽인 거라고 영상을 막 조작해서 올렸었어요. 근데 영상이 너무 말도 안 돼서 이스라엘 인권단체가 바로 아니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도 그, 미국 시민권자예요. 근데 미국이 맨날 자기는 시민권자를 엄청 보호한다고 하지만 이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말로만 계속 이스라엘 규탄한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팔레스타인에서 너무 중요한 문제가 수감자 문제인데요. 당연히 그 팔레스타인의 그 해방이나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은 당연히 죽이거나 잡아 가두겠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 중에 정치범만 이스라엘 감옥 안에 갇힌 사람들이 지금 5,200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년 이상 수감된 사람, 20년 이상 수감된 사람들이 막 400명이 넘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뭐 제일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마스가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저항 세력들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납치를 하느냐. 역사적으로 팔레스타인 이 수감자들이랑 그리고 납치를 한 인질들이랑 교환을 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감옥 안에 갇힌 이스라엘 감옥 안에 갇힌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 전략으로 택한 거죠. 왜냐면은 그거는 이스라엘이 받거든요. 다른 거는 안 받는데 수감자 교환은 받아요. 그래서 그 납치하는 게 어떤 전략이 된 겁니다. 그리고 가자 지구에서 벌이는 일은 어떤가? 이거는 사실 뭐 더 설명이 필요 없죠. 우리가 다 모두 보고 있는 건데 2007년에 가자 지구의 육해공을 완전히 봉쇄한 다음에 지금 벌써 17년이 흘렀죠. 사실 그 전에 2005년까지 이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소환지구랑 똑같이 불법 정착들을 짓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가자지구에서 이 사람들을 철수시켰어요. 그래서 막 철수시킬 때 마치 막 불법 국가에 의해서 불법 철거 당하는 것처럼 막 이 유대인들, 이 불법 정착민들이 엄청 저항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그 사람들을 다 빼내고 나서 2007년에 봉쇄한 뒤로 주기적으로 가자지구를 정말 폭격을 자유롭게 하고 있는 거죠. 이 사진이 엄청 유명한데요. 백린탄 쏘는 사진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자 지구에도 이스라엘이 백린탄을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들이 엄청 많이 포착이 됐고 여러 그 조사 기관에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때 2008년 9년도에 처음으로 이거 유엔 학교예요. 유엔 학교에 이렇게 백린탄을 막 쐈었습니다. 이런 뭐 폭격 사진이 너무 많아가지고 당연히 뭐 다 말씀드릴 생각은 없고 2014년에 또 대규모로 폭격해서 2,400명을 살해했을 때는 그뭐 여러 가지 그 피해자들이 엄청 많은데 그중에 뭐 해변에서 놀던 소년 4명을 죽여요. 근데 그 비디오도 또 다 공개가 돼요. 그럼 애기들인 게 다 보이거든요. 애기들이 막 도망가는데 폭격을 하고 다시 또 폭격을 해요. 근데 그래놓고 나중에 오폭이었다고 자기네끼리 비밀 조사를 해서 비밀 보고서를 내고 그럽니다. 그런 게 유출이 돼서 나중에 알게 된 거고요. 폭격된 학교 그리고 폭격으로 죽은 친구 자리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폭격하고 있는 지금 현재 가자지구의 모습입니다. 근데 너무 황당하죠. 2021년의 일인데요. 한국의 이스라엘 대사가 가자지구도 중동의 싱가포르가 될 수 있다고 그런 주장을 했었어요. 뭐 더 이상 코멘트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67년 점령 이후에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이 무슨 짓을 자행하고 있는가 몇 가지만 아주 조금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그 이스라엘 안에 아까 인종청소를 100%는 못했고 거기 남은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인구의 20%를 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이스라엘의 시민권을 가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있는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48년에 뺏겼다는 의미에서 이스라엘이라고 안 부르고 이스라엘을 48년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 48년 팔레스타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65개 이상의 법으로 제도적으로 팔레스타인 사람을 차별을 해요. 그리고 그리고
1966년까지 이스라엘 건국부터 18년 동안 군사정부를 만들어서 유대인 말고 아랍인만 이 군사정부의 통치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때 그 66년까지만 하고 그 다음 해에 나머지 팔레스타인 22%의 팔레스타인은 군사 점령해서 거기서 군사 정부를 만들어서 통치를 지금까지 하고 있죠. 그리고 2018년에 이스라엘은 배타적 유대 국가라는 유대 민족 국가법이라는 것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근데 요새 지금 최근 들어서 최근 몇 년간 이스라엘을 아파르테이트 국가라고 규정하는 게 전 세계적인 트렌드예요. 그래서 이거를 세계에서 제일 큰 좀 보수적인 인권단체들조차도 이스라엘은 아파르테이트 국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이스라엘 안에 상황만 봐도 이미 두 인종에게 두 개의 다른 법률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래 처음부터 아파르테이트 국가였습니다. 근데 이제라도 인정이 돼서 너무 다행인 거죠. 근데 저희가 재작년에 저희가 아니고 한국 시민사회 160개 단체가 다 같이 이스라엘은 아파르테이트 국가다 하고 규탄하는 성명서를 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주한 이스라엘 대사가 너네가 이 아파르테이트가 뭔지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답장을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48년 팔레스타인 안에서도 팔레스타인 마을을 다 파괴하고 있어요. 이 네게브 사막에 있는 아라키비라는 마을은 최근 기준으로 7월 기준으로 219번 마을이 파괴됐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스라엘 군경이 마을을 파괴하러 옵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팔레스타인 사람은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이스라엘 창설 이래 한 번도 이스라엘 군대의 지배가 없는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국내에 있든 국외에 있든 마찬가지예요. 왜냐면은 외국에 있어도 이스라엘 점령군이 안 된다, 들어가기 때문에 난민들이 고향 땅을 밟아볼 수조차 없으니까요. 그리고 가자 지구에서 만 17세 이하 아동은 공세가 없는 삶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어요. 사실 시간을 20년 정도 건너뛰어서 1987년에 20년 동안 그 압제를 받던 팔레스타인 민중이 전국적으로 투쟁이 들불처럼 퍼져나갑니다. 그걸 인티파다라고 하는데 이 인티파다가 6년 동안 지속이 됐어요. 되게 그 비폭력 운동에서 비폭력 투쟁에 가장 그 다양한 엄청 많은 실험을 했던 그 훌륭한 모범 사례로 꼽히는데 이 투쟁을 통해서 이 서양의 뭐 위정자들이 이 팔레스타인 애들을 좀 달래야겠다. 유화책이 필요하다 하고 평화협정을 맺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서로 평화협정을 맺어라. 뭐 오슬로 협정이라는 거를 93년에 체결을 하게 해요. 그때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너무 염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독립국가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이스라엘의 지배에서 너무 해방되고 싶은 너무 간절한 그 마음으로 이 프로젝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엄청난 타협 아니었어요.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자기네 중요한 주장을 한 개도 후퇴를 하지 않았거든요. 뭐냐면 자기네는 동예루살렘은 절대 팔레스타인에 줄 수 없다. 난민들 절대 돌아올 수 없다. 미래 팔레스타인 국가는 절대 무장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 주장을 굽히지 않는 이스라엘이랑 평화협정이라고 소위 불리는 거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시민사회에서 엄청 비판적이에요. 그리고 이 결과로 어쨌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라는 게 제한된 권력을 받은 집단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땅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관할 건이 있었던 게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보다 더 작아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땅을 A, B, C로 나눠서 A만 너네가 통치를 하고 C는 서한지구의 62%인데 거기는 이스라엘이 군사 정부가 계속 통치를 할 거고 나머지 B는 그 조그만 영역은 뭐 같이 치안을 통제를 하자 뭐 이렇게 정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그뭐 권력이 미치는 범위는 이거보다 더 적은데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내에서도 이 자치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여기 굉장히 많아서 이거를 보이콧했던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찬성하는 정당 내부에서도 비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권력을 쥔 사람들이 자치정부를 만들었는데 이 자치정부가 나중에 나빠진 게 아니고 자치정부 역할이 처음부터 그랬어요. 오슬로 협정에서 안보공조라는 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해서 이스라엘이 아까 A라고 지정한 지역에서 하던 치안 업무를 니네 자치정부가 해라. 니네가 이 치안을 할 수 있다는 걸 입증을 한번 해봐라. 그럼 그 다음에 독립국가를 세우게 해주든지 말든지 하겠다. 이런 약속이었는데 그 치안이라는 게 뭐 어떤 거겠어요? 팔레스타인 해방운동가들 잡아놓는 거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해방운동가 죽이고 가두고 하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치정부를 이제는 정말 아무도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한테 심지어 어떻게 말하냐면 3차 민중봉기가 일어난다면 그 이스라엘 점령군이 아니고 자치정부 상대로 먼저 일어날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이스라엘 하수인 노릇을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안보공조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이랑 사이가 최악일 때조차 이스라엘이 굉장히 만족스러워해요. 정말 안 좋은 상황에서도 하수인으로서 팔레스타인 해방 세력을 탄압하는 역할만큼은 자치정부가 제대로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치정부를 대표하는 세력이 파타라는 팔레스타인 정당인데요. 그 정당이랑 하마스랑 사이가 최악이에요. 2007년에 거의 내전에 유사한 교전도 있었습니다. 하마스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 하마스는 그 팔레스타인 지금은 정당입니다. 그 자치정부를 보이콧하는 여러 세력 중에 하나였는데 2006년에 선거에 참가를 했어요. 그리고 바로 132석 중에 74석을 확보하면서 압도적으로 선거에서 승리를 합니다. 근데 이 선거가 그 국제기구의 감독하에 치러졌고 국제기구에서 이건 뭐 아무 문제 없다고 보증한 거였는데 이스라엘도 그렇고 그리고 서방 사회는 뭐 당연하고 그리고 이 파타라는 원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제일 큰 세력도 이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의 쿠데타하고 뭐 내전 유사하게 교전이 있고 그랬던 건데 어쨌든 이 하마스가 팔레스타인에서 강한 지지를 받게 된 게 비타협적인 강경 노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설명했듯이 그 자치정부가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 이스라엘과 타협이 없는 거를 사람들이 원하는 거죠. 더 이상은 투항하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그 노선을 표방한 이 세력이 그 대중의 지지를 받게 됐는데요. 근데 처음에는 그 이국가 안을 그러니까 그 22% 줄어든 땅에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워야 된다는 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국제사회에서 너네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는구나. 너네는 테러리스트다 하고 테러 단체 리스트로 지정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2017년에 이국가안을 받아들인다고 뭐 헌장을 바꿨는데 뭐 그래도 테러 단체로 뭐 해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또 팔레스타인에는 크게 정치 경향이 이슬람주의랑 세속주의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팔레스타인 해방운동은 세속주의자들, 좌익 세력들이 그 잡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슬람주의 단체들이 나중에 생겨요. 하마스는 아까 87년이었고 이슬람주의는 81년인가 뭐 이때쯤에 생기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민중이 그 압제자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길 원해서 그 해방이 그 염원을 하는데 이 이슬람주의자들이 가장 강경한 입장을 표명을 해서 여기를 많이 지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주의자들을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의 구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고 지금 세상에서 무장투쟁 얘기할 때 하마스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 각 정파들이 각자 자기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팔레스타인은 국가가 아니고 그리고 그 군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방운동을 하는 세력들이 자기 군대가 있는데 파타는 이스라엘에 투항할 때 자기네 군대 공식적으로 해체를 했고 나머지 세력들은 다 군대가 있고 사실은 파타도 그 공식적인 연계는 부정하지만 무장투쟁 세력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 무장투쟁 세력들이 원래 서로 엄청 반목하지만 이스라엘이 정말 가자지구에 계속 학살을 반복하니까 그 오랜 반목을 깨고 같이 공동 활동 작전실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에 함께 군사 작전을 같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주의 얘기를 계속 너무 이상한 얘기가 많아서 그래서 조금만 네. 사실 내용은 50분 준비하기로 했는데 좀 지나치게 많아가지고 좀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이슬람주의 정당을 좀 얘기하려는데 저는 정치랑 군부가 분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주장하는 세속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저는 이슬람주의랑 대척적이에요. 근데 이슬람주의가 그냥 제가 동의를 못 한다는 거지 그 자체가 뭐 IS고 극단주의 사상이 결코 아닙니다. 예전에 시리아랑 이라크에서 IS 그리고 아랍어 명칭으로 다에시라고 해서 한국 언론에도 많이 다에시라고 하던데 이 이슬람 극단주의가 엄청 커졌었어요. 그때 또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마스가 혹시 IS냐, 팔레스타인에도 IS가 있냐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거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마스가 IS랑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IS가 시리아에서 제일 컸잖아요. 그 IS 격퇴하는데 제일 열심히 했던 반군 세력이 하마스랑 연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있고 이집트에도 또 IS 세력이 있고 시나이 반도에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랑 엄청 적대적이라서
그 IS들이 하마스를 엄청 비판하고 잡아서 죽이고 막 그래요. 하마스 입장에서도 그 IS가 적이니까, 어, 그, 만약에 뭐 팔레스타인 안에 IS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은 뭐 있을 수도 있겠죠? 잘 모르지만. 근데 하마스가 그 사람들을 어차피 다 잡아가대요. 극단주의를 용납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자기네 정치랑 달라. 자기네가 권력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자기네에 되게 적대적인 애들을 잡아 놓겠죠. 그것도 있고 하마스한테 그 역할이 기대가 돼요. 그 IS를 같은 극단주의자들을 잡아 넣음으로써 너네가 그 치안 통제력이 있다는 걸 보여라.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이슬람주의가 극단주의냐 뭐 이런 얘기를 사실은 하마스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죠. 그냥 이슬람주의자들한테 되게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얘기죠. 제가 2014년에 팔레스타인에 갔을 때, 그 전에 갔을 때는 평범한 사람들이 항상 저한테, 외국인들한테 이 군사점령이 어떤지, 우리가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얘기해주고 싶어서 막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든 막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2014년에 갔더니 자기네는 IS가 아니라고 만나는 그 평범한 사람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자기가 이슬람 신자라는 이유만으로 테러범으로 세상에서 비치니까 엄청 고립감을 느끼고 뭐 너무 무서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불교 테러리즘도 있고 뭐 힌두 테러리즘, 기독교 테러리즘 다 있는데 우리가 그 종교들을 테러리즘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왜 이슬람만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건 너무 그냥 잘못됐죠. 그냥 이슬람도 그냥 마찬가지인 거죠. 그 안에 테러리즘이 있는 것 뿐이에요. 다른 종교랑 마찬가지고. 근데 이건 IS가 미친 해악이 그냥 정말 클 것 같아요. 근데 그 IS랑 같다라는 게 제가 하마스가 같지 않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비유로 만약에 얘기하고 싶은 거면 하마스보다 이스라엘 쪽의 극우 세력이 훨씬 IS 같아요. 지금 그 정권 안에 있는 재무장관 스모트리치가 자기는 그냥 파시스트 호모포빅이라고 이거를 사람들이 너는 파시스트야 하고 욕하는 게 아니고 나는 파시스트야 하고 그냥 직접 얘기를 해요. 공식 성상에서 팔레스타인 인종청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뭐 다른 국회의원은 최근에 또 뭐,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핵 떨어뜨려야 된다, 뭐 이런 거 트위터에다가 쓰고, 이 사람들이 훨씬 더 IS 같죠. 그럼 지금 엄청 궁금해 하시는 전쟁 범죄, 하마스가 저지른 그 민간인 살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그 민간인 학살은 당연히 전쟁 범죄고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간인 학살을 지지하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당연히 아니죠.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살해해가지고 학살하지 말라고 계속 문제 제기해왔는데 근데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한테 그런 걸 물어볼 시기가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하마스의 민간인 학살 책임져라라고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 지금 조건이 아니에요. 아까 사진 보셨지만 가자지구 완전히 파괴되고 있는데 집만 무너지는 게 아니죠. 사람들이 학살당한 게 있어. 지금 그 책임을 물어야 되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들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있어요. 근데도 세계 언론이 가자지구 주민이랑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이스라엘에서 행한 하마스의 민간인 학살을 규탄하냐 이거부터 물어봐요. 지금 자기 가족들이 친구들이 학살당하고 있는 그 현장에 전화를 해서. 근데 이스라엘 피해자들한테는 그런 질문을 절대 던지지 않습니다. 던지지 않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참고로 이스라엘이 대규모로 가자지구로 침공을 하고 뭐 하마스랑 저항 세력들이 반격을 할 때마다 유엔에서 조사단을 파견을 해요. 근데 이 조사단을 방해하고 입국 거부하고 이러는 거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마스는 기존에 오히려 환영한다 하고 협조적이었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 이번에 우리가 목도한 것 같은 민간인 살해는 전에는 없었어요. 뭐 그렇긴 한데 이후에 하마스의 책임을 묻는 방법에 이것도 당연히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마스 관련 SNS 얘기들이 진짜냐 이런 또 질문이 있었는데 끔찍한 처형이나 시신 훼손 같은 거 물어보시는 것만은 그거는 정말 IS가 범한 옛날 범죄들이라는 게 되게 많이 입증이 됐고 그리고 뭐 심지어는 이스라엘 점령군이 한 짓을 팔레스타인 쪽에서 한 거다 이렇게 나온 가짜뉴스들도 막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스라엘 기자들이 아닐 것 같다고 이렇게 보도하는 것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하마스가 행한 범죄보다 하마스를 막 악마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조작된 뉴스가 너무 많은데 이게 이스라엘에서 일부러 퍼뜨리거나 아니면 퍼지는 거를 절대 막지 않는 건 거죠. 자기네가
이미 알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아니다라고 절대 얘기를 안 해요. 그냥 확인해 줄 수 없다. 계속 이렇게 지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스라엘 기자들이 가서 아닌 것 같다는 그런 보고서를, 기사를 이렇게 쓰고 있고요. 제가 하마스 채널을 팔로우하고 있거든요. 하마스에서 공식적으로 뭐 선정하는 하는 채널들이 있는데 거기서 하마스는 민간인 학살 의혹을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살해를 최대한 피하고 있다. 이게 입장이에요. 그래서 일탈한 개인들이 자의적으로 그런 짓을 벌인 건지 하마스가 거짓말을 하는 건지 뭐 지금 단계에서는 알 수도 없고 섣불리 단정할 수도 없고 다만 그런 책임을 나중에 물어야 되는데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주체들이 지금 없어지고 있다는 게 다시 한번 너무 참담합니다. 그러니까 요는 하마스 규탄의 논의에 초점이 맞춰지면 안 된다는 건데요. 아까 그 하마스랑 뭐 파타, PA 내 파타 이런 세력은 막 서로 막 죽고 죽이는 관계까지 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하마스를 규탄하라 이런 담론을 거부를 해요. 이거는 영국에 있는 영국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외교관의 인터뷰 영상인데요. 제가 우리가 서구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는 팔레스타인 정치가나 학자나 활동가들 대부분이 하마스 지지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마스에 되게 비판적이고 어쩌면 하마스에 의해서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마스 규탄하는 거를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규탄하는 걸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에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좀 많이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하마스랑 거의 내전에 가까운 교전을 한 이 사람이 왜 하마스 규탄하기를 거부하는가? 서구 언론이 이 사람을 처음에 인터뷰할 때 일단 무엇보다 먼저 하마스를 규탄하느냐 이 질문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편집해 놓은 건데 심지어 이분의 가자지구에 있는 친척 6명이 살해당한 날에도 애도를 표한다. 근데 너 하마스 규탄하니? 이거부터 BBC에서 물어보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리고 정말 가슴 아프게 이번에 그 하마스 공격으로 살해된 사람 중에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유대인 평화 활동가들이 있었다고 하죠. 근데 그 활동가 한 분의 유가족분이 말씀하시기를 자기 가족이 자신의 죽음이 팔레스타인인을 징벌하는 데 근거, 연료가 되기를 원하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활동가는 누구나 이런 입장입니다. 왜냐면은 이스라엘이 가하는 억압이 폭력적인 만큼 거기에 대한 반응도 폭력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요소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만약에 어쨌든 뭐 연대 활동가가 살해를 당한다면 그 책임이 그 폭력의 근본 원인인 이스라엘에 있다. 이게 기본적인 공감대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 한 기자가 팔레스타인인은 이스라엘인들이 자신들에게 가르친 폭력의 언어로 말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이 말이 정말 공감이 갔어요. 그래서 더 이상 민간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폭력이 멈추게 하려면 이스라엘 식민 지배부터 사라져야 된다. 원인이 사라져야 그 결과로 나온 폭력이 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짧게는 75년이고 길게는 100년이 넘은 지금 그 이스라엘의 식민 지배인데 그 원인을 제거해야지 그 제거하지 않으면 폭력이 멈추지 않는다는 거를 이게 팔레스타인의 고유한 얘기가 아니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익히 봐온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 홀로코스트 생존자인데 이스라엘이 하도 그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부정을 하는 게 반유대주의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정말 많은 홀로코스트 생존자분들과 유대인 아까 평화활동가도 있었지만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분들이 이스라엘 정부 정책 반대하는 거는 반유대주의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스라엘 쪽에서는 너네들은 자기 자신을 증오하는 유대인이다. 너네들은 반유대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 테러 위협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외국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홀로코스트가 그냥 어떤 특정한 민족의 그냥 슬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팔레스타인 민중 이렇게 같은 억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 이런 운동을 하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활동가들이. 지금도 미국에서 지금 제일 열심히 활동하는 그룹 중에 하나예요. 하마스에 대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지지가 어떠냐 이런 거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또 있었는데 아까 말했듯이 최근에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하마스가 원래 선거로 집권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2006년의 일이에요. 그럼 지금 뭐 18년이 다 됐는데 20년 가까이 지났는데 선거 당시에는 대표성이 분명히 있었죠. 근데 이스라엘이 계속 방해를 해서 여태까지 선거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팔레스타인에도 여론조사가 계속 있어요. 그 여론조사 결과 보면
뭐 20%, 아니 30%대 정도 지지율이고 파타도 30% 정도 지지율이고 그러니까 지금 선거를 하면은 아무도 승리하지 못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민중들이 압제를 끝낼 수 있는 대안 세력을 계속 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조직적으로 방해해서 오히려 그런 세력이 나타나지를 조직되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최근 상황 이제 시간이 너무 지나서 최근 상황은 뭐 아시죠? 사우디아라비아까지도 이스라엘과 국교 정상화하겠다고. 사실은 이게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고 아랍 국가들이 모두 이스라엘을 규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보이콧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사우디가 자기네가 국교 정상화하고 싶은데 바로 사우디가 정상화를 하면 정말 그 아랍 세계에서 사우디가 가진 위상이 있기 때문에 아랍 세계보다 자기네 나라에서 난리가 날 거기 때문에 바로는 못하고 계속 간을 봤어요. 이스라엘이 그 영공 지나갈 수 있게 이스라엘 민항기가 지나갈 수 있게 해준다거나 그리고 그 전에 자기네가 직접 하기 전에 자기 수하에 있는 다른 아랍 국가들을 아랍에미리트랑 바레인이랑 그런 나라들이 먼저 이스라엘과 맺어보게 만들어요. 그랬을 때 민중들이 얼마나 반응을 하는가를 보거든요. 당연히 민중들이 그 각국의 민중들이 굉장히 반발을 했지만 그 정권을 전복시킬 수준으로 시위가 커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우디가 계속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유출시키거나 자기네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걸 계속 보여줘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익숙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해도 정권에 아무 타격이 없을 것 같아서 시위야 뭐 당연히 일어나겠지만 지금은 뭐 아무렇지도 않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잠깐 제동이 걸렸다고는 하는데 예전에 그 트럼프 세기의 딜이라고 처음에도 지도에다가 보여줬었는데 이게 사실은 트럼프가 막 이상한 사람이라서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민주당이 폐기했을 것 같잖아요.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폐기를 안 합니다. 제가 아까 미국이 동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땅이라고 인정하는 유일한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게 트럼프가 한 건데 미국에서 바이든이 당선된 다음에 그 부정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에다가 지었거든요. 그걸 또 이전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초당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고 군사운동만 지금 10년간 380원 또는 오바마 같은 사람조차도 통과를 시켰던 거예요. 이 사람은 막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만들어야 된다고 되게 미국 정치인 내에서도 되게 세게 주장했던 사람인데도 초당적으로 이스라엘이 중동 지역에서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하니까 이스라엘을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서 끔찍한 뉴스 엄청 많이 나왔죠. 미국 정치가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상대로 거의 인종 학살해야 된다는 선동하는 사람들까지 있을 정도로. 그리고 최근 상황이 그 아브라함 협정에 의해서 사우디까지 이스라엘과 국교 정상화하려는 상황이 있었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청년들을 군사 작전으로 계속 조직적으로 살해를 하고 있었어요. 최근 2년 동안 아까 말씀드린 아부 아클레 알자지라 기자 살해당한 분도 이거 취재하러 갔다가 그 무장 세력과 이스라엘 점령군의 교전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점령이 그냥 총 쏴버려가지고 살해당했던 건데 근데 이 팔레스타인 젊은이들이 정파를 추월해서 그 무장투쟁을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식민 지배를 끝내려면 중간에 어떤 희생하는 세대가 필요하다 이런 슬픈 얘기를 하면서 10대, 20대 청년들이 지금 투쟁을 하고 있고 소환지구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폭력 시위를 하고 있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계속 팔레스타인 사람들 죽이는 상황에서 그 무장투쟁을 하는 청년들한테 동조하고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극우 정부라서 미국조차도 계속 규탄하고 있었어요, 원래. 이스라엘은 자기네가 세상에서 가장 도덕적인 군대라고 계속 주장을 해요. 이게 자기네가 쓰는 말이에요. 근데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자기네는 폭격을 하기 전에 그 폭격 당할 집에 알려준다는 거예요. 나 폭격할 거니까 나가라. 근데 그게 도덕성의 근거인데 그런 짓을 뭐 몇 분 전에서 몇 시간 전에 하기도 하지만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무차별 폭격을 해서 시압이라는 가족 44명이 한 번에 참사를 당했습니다. 뭐 2005년 이후의 타임라인은 나중에 자료를 보시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존재가 저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떠나지 않는 것 자체가 여기서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저항이 되는 거죠. 인종 청소를 하려는 그 식민주의 프로젝트에 대항을 하는 거니까. 그 팔레스타인의 비폭력 운동의 전통이 정말 강해요. 아까 그 민중봉기 때도 그랬다고 했지만 지금도 만약에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대규모 말고 이스라엘이 일상적으로 계속 사람을 죽이는데 그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뭐 상가철시, 파업, 그리고 뭐 학교 등교 거부 뭐 이런 운동들을 계속 조직을 하거든요. 그리고 매주 엄청 많은 마을에서 매주 비폭력 시위를 하고 있는 건 물론이고, 그리고 팔레스타인 전체 시민사회에서 이스라엘을 보이콧하자는 운동을 2005년부터 하고 있어요. 이 운동이 대표적인 비폭력 운동인데, 운동이 엄청 커져서 팔레스타인의 모든 세력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여러분이 아시는 하마스 이런 데도 여기 동참을 하고 있어요. 그 팔레스타인 정치 세력들도 다 동참을 하고 있고요. 이 운동의 창설자 중에 한 명이 오마르 바르구티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아파르테이트 체제 종식 선언하기 직전까지 자기도 연대운동을 했는데, 그 직전까지 이게 종식이 될 줄 아무도 몰랐다고, 그래서 팔레스타인에도 희망이 있다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아파르테이트 체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보이콧 운동을 되게 강렬하게 벌이고 전 세계에서 거기에 연대해서 결국 종식시켰듯이 팔레스타인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거 이스라엘 점령군이 올린 트윗이에요. 너는 이스라엘 편에 서지 않으면 테러리즘 편에 서는 거다. 근데 이 이스라엘 점령 당국이 말하는 테러범이라는 게 지금 몇 년 전에, 2년 전인가? 팔레스타인에서 제일 그 규모 있고 오래 활동하고 신뢰 있는 단체들, 그냥 우리 같은 그냥 시민사회 단체 6개를 테러 조직이라고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한 개 단체를 더 지정을 했는데, 이 중에 이 팔레스타인 농업위원회 연합은 심지어 한국이랑도 한살림 뭐 이런 데랑 같이 협업하는 단체입니다. 이거 그냥 아무 근거가 없어요. 이 근거가 없다고 이미 그 펀딩하는 데서들도 다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스라엘은 이 단체들 테러 조직이니까 펀딩하면 안 된다고 유럽의 또 막 뭐 각국 정치가들한테 막 리스트 돌리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월드비전 활동가 한 분은 정말 증거도 없이 이 사람이 테러 단체에 자금을 댔다 그러면서 12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또 감옥에서 고문을 당해서 귀가 한쪽이 안 들리신대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690억 원을 유용해서 하마스한테 줬다, 월드비전 펀드를. 근데 2017년에 월드비전이 자체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월드비전 최대 기부자 중 하나인 호주 정부도 또 조사를 해요. 둘 다 사실 무근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비밀 재판 기록으로, 그러니까 뭐 변호사한테도 보여주지도 않는 자기네 증거가 있다 그러면서 그냥 12년 선고를 했고 지금 계속 복역 중이십니다. 그래서 뭐를 해도 이스라엘한테 팔레스타인 사람은 테러범이고 우리는 그냥 반유대주의자예요. 또 폭력의 악순환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악순환이라고 하면 아무데나 끊으면은 그러면은 끊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팔레스타인 쪽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폭력이,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안 할까요? 그 아니라는 게 우리 이미 역사적으로 75년, 최소 75년 동안 봐왔죠. 말이 안 되죠. 팔레스타인은 계속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약속도 정말 많이 지키고 협정에도 성실하게, 평화협정 같은 데서 성실하게 임하고, 안 좋은 결과도 어쨌든 그 성실하게 이행을 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학살입니다. 폭력의 근본 원인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군사 점령, 아파르테이트, 정착민 식민주의를 폐기해야 됩니다. 그것 외에는 폭력을 멈출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말씀드리는 게 너무 조심스러웠는데, 혹시 오늘 제 발제를 듣고 마음에 걸리거나 해소되지 않거나 궁금한 게 있거나 또 약간 문제적이지 않은가 싶으신 게 있으면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